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국민들이 정부의 한국 이야기에 속았다며 깜짝 놀라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주요 물품 수출 규제가 이제 3개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각종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통계 지표들이 나오자 일본의 우익 세력들마저 놀라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수출 규제 시작 당시 정부가 했던 말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이 일부 극우 커뮤니티에서조차 나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불화소 수출량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의 불화소 수출량이 95%가 급감했는데 이것이 모두 한국이 수입을 안 해 생긴 손해라는 것입니다. 정부 및 언론에서는 불화소는 대만이나 미국에 판매하면 된다고 낙관하며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고 한국의 물량이 못 나가게 금지시켜 해당 산업은 망하기 직전이 되어버린 것이 이번 9월 불화소 수출 통계로 인해서 적나라하게 밝혀져 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 정부를 의심하는데요. 한국 수출 규제를 건 조건들이 억지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애초에 군사전용 물질로 한국이 북한 등에 미수출한다는 게 사실도 아닌 가짜뉴스로 시작된 제재라는 것이죠. 또 다른 네티즌은 경산성 및 관련 언론이 일본제 불화소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인지 되묻기도 했고, 저렇게 수출량이 줄어들었는데 한국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뉴스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이 불화소 수출 통계가 완전히 꺾여버린 걸 보고서야 깨닫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스미토모 화학 혹은 도쿄호카 공업 등 불화소 업체가 큰 위기 앞에 있다는 관련 뉴스가 거의 없었던 것도 한 이유입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그저 낙관론만 펴며 혐한 몰이 및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무게감 있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중심인 유니클로 회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유니클로 회장은 이례적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을 매우 강한 어조로 인터뷰한 것입니다. 니케이 비즈에 따르면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다다시는 이대로 가면 일본은 망한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베 총리 주변엔 예스맨 뿐이라며 누구 하나 나서서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비판한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도 사실상 실패했으며 나라 돈을 찍어내어 주가를 올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가 엉망이 되었고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대응하면 한국이 그러는 게 이해가 간다는 논조로 결국 정부의 대응이 한국의 반의를 불렀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스스로를 자민당의 팬이라고 하며 우익을 지원하는 기업의 회장이기도 합니다만 그 정도로 현재 일본 정부는 모순된 행보가 대부분이며 그것이 나라와 기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는 와중에도 또 다른 악수를 정부에서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행객 대체제로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많은 관광객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자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은 여행 와서 돈도 적게 쓴다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식의 언급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들은 한국의 저가 항공 노선이 메우고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역시 단순히 현재의 여행 감소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자는 일본 정부의 미봉책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 내부적으로 현재 과연 한국 수출 규제를 해서 일본 피해만 극심해지고 남는 게 무엇이냐는 자문이 이어지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여론에 따라 총리 관저 및 경산성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 한국 제재가 풀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줄곧 부인하던 구미공장 TV 생산 라인의 일부의 연내 인도네시아 이전을 20일 전격 발표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하고 있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다분히 고의적인 거짓말로 구미 시민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미시 시민단체는 이달 초 성명까지 내어 LG전자의 인도네시아 이전 방침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LG전자 측은 전날까지도 이를 부인했다. 구미 산업 생태계와 고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장세용 구미시장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은 이례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미경제정의실천연합은 LG전자가 이날 발표한 이전 규모도 자신들이 확인한 것보다 축소됐다며 LG가 사실관계까지 속이며 지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이날 구미 사업장에 있는 TV 4인이지 생산 라인 6개 중 2개를 잃으면 연내 인도네시아 지휘동 공장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사업장 생산 라인은 기존 6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최상위 프리미엄 TV와 의료용 모니터를 전담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TV 생산의 권역별 거점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하지만 구미경실련은 LG전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6개의 TV 생산 라인 중 2개가 아닌 4개를 해외로 이전하고 구미에는 2개 라인만 남게 된다.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폴란드에도 설비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7일 오전 구미 TV 사업부 직원들에게 TV 공장 생산지 이동 변경 내용을 담은 일정을 전달했다. 이 내용을 보면 LG전자는 G0에서 G5까지 5개 라인과 반제품 조립 OBM 라인 등 6개 TV, 4인이지 생산 조립 라인 중에 인도네시아의 G01, G03, OBM 라인 등 3개 라인을 이전하고 폴란드 모아바에도 1개 라인을 이전한다. 구미엔 G04, G05 라인만 남는다. 그나마 G05 라인은 TV 생산 라인이 아닌 특수 모니터 라인이다. 인도네시아와 폴란드로의 생산 라인 이전에 따른 구조조정 인력은 269명으로 추산됐다. 구미 공장 내 LG전자 근무 인원은 약 500명이다. 8월 말까지 이 중 약 100명이 명예퇴직 및 평택 공장으로 이전한다. 또 외주 업체 인력 169명을 내쫓고 그 자리를 LG전자 정규직으로 대체한다. LG전자의 해외 설비 이전 결정으로 구민의 고용 감소와 중소기업 이탈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장세용 구미 시장 등은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구미경실련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당선인 등에게 LG전자의 인도네시아 공장 이전에 대해 대응하라고 해도 이상하게 침묵한다. 작년 구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국회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혼자서 나서면 성과주의 아니냐는 안 좋은 시각도 있다. 시장이 나서야 한다며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회, 도의원 등 선출직 전원이 이전 철회를 요청하는 LG전자 본사 방문조차 하지 않고 일제히 침묵하며 지역사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나쁜 신호를 주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두고두고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올레드 TV는 첨단 기술이라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들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지역을 기반으로 축적될 수 있는 기술이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미경실련은 24일 LG전자 구미 공장 생산 라인의 인도네시아 이전을 막기 위해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계획했지만 LG전자의 갑작스런 이전 발표로 일정을 취소했다. 구미 산업단지는 LG전자 등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LG전자가 설비를 이전하면서 자사 임직원들의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필연적으로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 3차 중소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생산 라인 2개가 아니라 4개를 이전한다는 구미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세부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부인했다. 폴란드 마바로의 설비 라인 이전에 대해서도 아니다고 답했다. LG전자 측이 공장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거짓말로 구미 시민들을 농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LG전자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확인한 결과 TV 부문 생산 라인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이전한다며 TV 부문 인력에 대한 직원 면담도 끝난 상황이라며 LG 측의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LG전자 홍보팀 관계자들은 이를 확인하는 언론에 결정된 바 없는 사안이며 직원 면담도 없었다고 극구 부인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들통날 거짓말을 버젓이 해온 것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의 화웨이발 반도체 제재 발표 이후 즉시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글로벌 경영인입니다. 이
부 회장은 3일 남짓 짧은 중국 출장을 위해 3차례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정된 호텔에 갇힌 채 코로나19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싱거로움과 감염 위험까지 감수하고 시안으로 향한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원활한 반도체 공급과 지속적인 투자를 원하는 중국 당국에게 이 부회장의 현장 방문만큼 안심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고민한 행보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은 시안에 남다르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던 삼성 공장 대부분은 베트남으로 이전했지만 최후까지 남겨놓을 곳은 시안 공장입니다. 경영상 판단도 있지만 더 깊은 속내는 절대 권력을 지닌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배려로 보입니다. 시안은 시 주석의 정치적 근거지입니다. 태자당 출신인 시 주석의 출세 발판은 혁명원로이자 부총리를 지낸 아버지 시중쉰입니다. 시안 출신 빨치산 대장이었던 시중쉰은 대장정 때 시안으로 피난 온 마오쩌둥을 지원하면서 혁명원로의 반열에 섰습니다. 시중쉰은 2002년 사망 후 우리의 현충원과 같은 베이징 혁명원로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에 의해 그의 묘는 2005년 고향인 시안으로 이장합니다. 그 이후 저장성 석이었던 시진핑은 몇 년 후 공산당 파벌 다툼 속에 승리해 당서기 겸 국가주석에 오릅니다. 중국인들의 사고와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삼국지식의 암투가 많기에 기복에 대한 기대도 크고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도 생각 이상이지요. 부친묘를 화려하게 꾸미다가 정적들에게 묘를 도굴당한 상하이방의 거두 저윤캉의 사례는 유명합니다. 시주석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은 부동산 재벌 등이 지은 시안시 칠링산맥 호화별장 1194채를 철거하고 100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명목은 자연보호법 위반이지만 칠링산맥은 시중쉰의 묘로 이어지는 기맥이 흐는 곳으로 이곳에 건축물을 짓는 건 길을 끊어 시주석에게 해를 끼치는 역모행위로 해석됐다는 게 중국 내에선 유명한 얘기입니다. 호화별장 철거 사건은 풍수적인 이유를 떠나서 현지 정치 세력을 단속하려는 시주석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시안은 그만큼 시주석에게 중요합니다. 실제 공산당 서열 3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인자 오러지는 산서성서기 시절 시중쉰의 묘를 지금의 황제릉 형태로 꾸며서 시주석의 눈에 들어왔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이 이런 배경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시안 공장을 증설할 경우 지역 고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시주석은 고향에서 위신이 서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이 부회장은 한 달 전 시안에 반도체 전문 인력 200여 명을 급파해 시안 2공장 증설 작업에 투입하는 성의를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이번 방문 때 이 부회장은 후허핑 산시성 서기로부터 추가 투자 관련한 보장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부회장을 아버지를 잘 만나서 무임승차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성과를 내는 이번 행보를 볼 때 이 부회장에게 쉽게 돌을 던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